분류 알고리즘 기초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는 초급 개발자를 위한 머신러닝 분류 알고리즘 학습 과정이며 총 8개의 퀴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분류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6가지 핵심 주제를 다룹니다. 먼저 분류 문제를 이해하고 KNN 알고리즘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로지스틱 회귀와 나이브 베이즈를 구현하며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방법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분류 결과를 시각화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분류는 데이터를 특정 범주로 구분하는 지도 학습 방법입니다. 이진 분류는 스팸과 정상 메일처럼 2가지 범주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고, 다중 분류는 붓고대 3가지 종류처럼 3개 이상의 범주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분류 알고리즘은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로 패턴을 학습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붓꽃 데이터셋은 분류 학습의 대표적인 시작점입니다. 총 150개의 샘플이 있으며 각 샘플은 꽃잎 길이, 꽃잎 너비, 꽃받침 길이, 꽃받침 너비의 4가지 특성을 가집니다. 세 종류의 붓꽃인 세토사, 버시컬러, 버지니카를 구분하는 다중 분류 문제입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리트 함수로 데이터를 80대 20 비율로 학습용과 테스트용으로 분리합니다. 코드를 보시면 사이키트런 라이브러리에서 붓꽃 데이터셋을 로드합니다. 로드 아이리스 함수를 호출하면 데이터와 레이블을 X와 Y 변수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리트 함수는 테스트 사이즈를 0.2로 설정하여 전체 데이터의 20%를 테스트용으로 분리합니다. 랜덤 스테이트를 42로 고정하면 여러 번 실행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과를 출력하면 학습 데이터는 120개 샘플, 테스트 데이터는 30개 샘플로 나뉩니다. K-최근접 이웃 알고리즘, 즉 KNN은 가장 직관적인 분류 방법입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지면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을 찾아서 그들의 다수결로 분류합니다. 거리는 유클리드 거리나 맨해튼 거리로 계산하며 K값은 보통 3에서 7 사이로 설정합니다. KNN은 지연 학습 방식으로 학습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저장만 하고 예측 시점에 실제 계산을 수행합니다. KNN 분류기를 구현하는 코드입니다. K네이버즈 클래서파이어를 생성할 때 N네이버즈를 5로 설정하여 5개의 이웃을 고려합니다. 피트 메서드로 학습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프리딕트 메서드로 테스트 데이터의 클래스를 예측합니다. 애큐러시 스코어 함수로 예측 정확도를 계산하면 보통 95%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와이프레드 배열에는 각 테스트 샘플에 예측된 클래스가 저장됩니다. 로지스틱 회귀는 확률 기반의 선형 분류 알고리즘입니다. 선형 모델의 출력을 시그모이드 함수로 변환하여 0에서 1 사이의 확률 값을 출력합니다. 예를 들어 0.7이라는 값은 해당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70%라는 의미입니다. 로지스틱 회귀는 확률을 해석할 수 있어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며 이진 분류뿐만 아니라 다중 분류도 지원합니다. 로지스틱 회귀를 구현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클래스를 생성할 때 맥스 이테어를 200으로 설정하여 최대 반복 횟수를 지정합니다. 피트 메서드로 학습한 후 프리딕트로 예측하고 프리딕트 프로버 메서드로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샘플의 경우 3개의 확률 값이 출력되며 가장 높은 확률의 클래스가 최종 예측 결과가 됩니다. 나이브 베이즈는 베이즈 정리를 적용한 확률적 분류기입니다. 특성 간 독립성을 가정하여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고 각 클래스에 속할 사후 확률을 비교하여 분류합니다. 특성 독립 가정 덕분에 학습 속도가 매우 빠르며 특히 텍스트 분류와 같이 고차원 데이터에서 효과적입니다.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 코드입니다. 가우시언 NB는 연속형 데이터에 적합한 나이브 베이즈 변형으로 각 특성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합니다. 피트 메서드로 학습하고 프리딕트로 예측한 뒤 정확도를 계산합니다. 나이브 베이즈는 학습 속도가 매우 빠르면서도 붓꽃 데이터셋에서 90% 이상의 좋은 정확도를 보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은 모델 성능을 최적화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드 서치 12는 지정한 파라미터의 모든 조합을 시도하여 최저값을 찾습니다. 교차 검증을 함께 사용하면 과적합을 방지하면서 일반화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드 서치 12는 자동으로 최적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반환합니다. 그리드 서치 12로 KNN의 최적 K값을 찾는 코드입니다. 퍼럼 그리드에 탐색할 K값 범위를 리스트로 지정합니다. 여기서는 3, 5, 7, 9, 12를 시도합니다. 그리드 서치 12 객체를 생성할 때 12를 5로 설정하면 5폴드 교차 검증을 수행합니다. 피트 메서드를 호출하면 모든 조합을 시도하고 베스트 퍼럼즈에서 최저 K값을, 베스트 스코어에서 최고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동 행렬은 분류 결과를 상세히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실제 클래스와 예측 클래스의 모든 조합을 행렬로 나타내어 어떤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로 잘못 분류되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혼동 행렬에서 참 양성, 참 음성, 거짓 양성, 거짓 음성을 확인하여 정밀도와 재현율 같은 성능 지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혼동 행렬 시각화 코드입니다. 컨퓨전 메일릭스 함수로 실제 레이블과 예측 레이블을 비교하여 혼동 행렬을 계산합니다. 15원의 히트맵 함수로 행렬을 히트맵으로 시각화하면 엔아트 옵션으로 각 셀의 숫자를 표시하고 크맵으로 색상을 지정합니다. 대각선 요소는 올바르게 분류된 샘플 수를, 비대각선 요소는 잘못 분류된 샘플 수를 나타냅니다. 정확도 외에도 다양한 성능 지표로 모델을 평가해야 합니다. 정밀도는 양성으로 예측한 것 중 실제 양성의 비율로 잘못된 양성 판단을 줄이고 싶을 때 중요합니다. 재현율은 실제 양성 중 예측에 성공한 비율로 양성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할 때 사용합니다. F1 점수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합 평균으로 두 지표의 균형을 고려합니다. 클래스 불균형 문제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스팸이 1%, 정상이 99%인 데이터셋에서는 모든 메일을 정상으로 예측해도 99% 정확도를 얻지만 정작 스팸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SMOT 기법으로 소수 클래스를 오버샘플링하거나 클래스 웨이트 파라미터로 소수 클래스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좋은 모델은 좋은 데이터에서 시작됩니다. 가어비지 인, 가어비지 아웃 원칙처럼 잘못된 데이터로 학습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옵니다. 결측치는 평균값이나 중앙값으로 대체하고 이상치는 제거하거나 변환합니다. 특성 스케일링으로 각 특성의 범위를 맞추면 거리 기반 알고리즘의 성능이 크게 향상됩니다. 데이터 전처리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세요. 문제 유형에 따라 적절한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 크기가 작고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면 KNN을 사용하세요. 확률 해석이 필요하거나 선형 결정 경계를 원한다면 로지스틱 회귀가 좋습니다. 텍스트 분류처럼 고차원 데이터를 다룬다면 나이브 베이즈가 효과적입니다. 각 알고리즘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과적합은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만 과도하게 맞춰져 새로운 데이터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교차 검증으로 일반화 성능을 평가하고 정규화 기법으로 모델의 복잡도를 제한하세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더 많은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학습 정확도와 테스트 정확도의 차이가 크다면 과적합을 의심하고 조치를 취하세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분류 알고리즘에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리트 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학습용과 테스트용으로 분리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 번, 데이터의 저장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 2번, 모델이 본 적 없는 데이터에 대한 일반화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3번, 학습 속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양을 줄이기 위해. 4번,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모델이 본 적 없는 데이터에 대한 일반화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입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리트로 데이터를 분리하는 주된 목적은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학습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시키고
모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테스트 데이터로 성능을 검증해야 실제 환경에서 모델이 얼마나 잘 작동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진 분류와 다중 분류의 차이점으로 올바른 설명은 무엇일까요? 한 번, 이진 분류는 수치형 데이터만, 다중 분류는 범주형 데이터만 처리할 수 있다. 두 번, 이진 분류는 두 개의 범주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중 분류는 3개 이상의 범주 중 하나를 선택한다. 세 번, 이진 분류는 지도학습이고, 다중 분류는 비지도학습이다. 네 번, 이진 분류는 정확도가 높고, 다중 분류는 정확도가 낮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진 분류는 두 개의 범주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중 분류는 3개 이상의 범주 중 하나를 선택한다입니다. 이진 분류는 스팸과 정상, 합격과 불합격처럼 정확히 두 가지 범주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반면 다중 분류는 과일 이미지를 사과, 배, 오렌지 중 하나로 분류하는 것처럼 3개 이상의 범주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K-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의 분류 원리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모든 데이터 포인트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가장 가까운 클래스를 선택한다. 두 번,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학습하여 가장 높은 확률의 클래스를 예측한다. 세 번,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에서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을 찾아 다수결로 클래스를 결정한다. 네 번, 데이터를 선형으로 분리하는 최적의 경계선을 찾아 분류한다.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에서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을 찾아 다수결로 클래스를 결정한다입니다. KNN은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지면 거리 계산을 통해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을 찾고 그 이웃들 중 다수를 차지하는 클래스로 분류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마치 주변 이웃들의 성향에 영향을 받는 것과 같은 직관적인 원리를 따릅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분류 모델 개발 시 클래스 간 데이터 비율이 심하게 불균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 이유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학습 속도가 느려지는데 이는 불균형한 데이터가 더 많은 연산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두 번, 모델이 다수 클래스 쪽으로 편향되는데 이는 모델이 다수 클래스만 예측해도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하는데 이는 불균형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네 번, 과적합이 방지되는데 이는 소수 클래스가 정규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모델이 다수 클래스 쪽으로 편향되는데 이는 모델이 다수 클래스만 예측해도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클래스 불균형이 심할 경우 모델은 소수 클래스를 무시하고 다수 클래스만 예측해도 높은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어 다수 클래스 쪽으로 편향됩니다. 예를 들어 스팸이 1%, 정상이 99%인 데이터셋에서 모든 메일을 정상으로 예측해도 99% 정확도를 얻습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붓꽃 데이터셋에서 엑스트레인 예시입가 124일 때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올바르게 해석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120개의 특성을 가진 4개의 샘플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된다. 두 번, 120개의 샘플이 있고 각 샘플은 4개의 클래스 중 하나에 속한다. 세 번, 120개의 샘플이 있고 각 샘플은 4개의 특성을 가진다. 네 번, 4개의 분류 모델이 120번의 반복 학습을 수행한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120개의 샘플이 있고 각 샘플은 4개의 특성을 가진다입니다. 쉐입 124는 행렬의 차원을 나타내며 첫 번째 값 120은 샘플의 개수를, 두 번째 값 4는 각 샘플이 가진 특성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붓꽃 데이터셋에서 4개의 특성은 꽃잎 길이, 꽃잎 너비, 꽃받침 길이, 꽃받침 너비입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중 분류 알고리즘의 실무 적용 사례와 해당 분류 유형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스팸 필터링은 다중 분류, 과일 이미지 분류는 이진 분류. 두 번, 대출 승인 여부 결정은 이진 분류,
질병 유무 판단은 이진 분류. 3번, 고객 이탈 예측은 다중 분류, 스팸 필터링은 다중 분류. 4번, 질병 유무 판단은 다중 분류, 대출 승인 여부는 다중 분류.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대출 승인 여부 결정은 이진 분류, 질병 유무 판단은 이진 분류입니다. 대출 승인 여부인 승인과 거절, 질병 유무 판단인 양성과 음성은 모두 2가지 결과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이진 분류입니다. 스팸 필터링도 스팸과 정상의 이진 분류이며 과일 이미지를 사과, 배, 오렌지 중 하나로 분류하는 것은 다중 분류입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분류 모델 개발에서 데이터의 품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를 기술적 관점에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고품질 데이터는 학습 시간을 단축시켜 비용을 절감하기 때문이다. 2번, 데이터 품질이 낮으면 저장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번, 모델은 입력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함으로 잘못된 데이터는 잘못된 패턴 학습으로 이어져 부정확한 예측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4번, 고품질 데이터만 있으면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모델은 입력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함으로 잘못된 데이터는 잘못된 패턴 학습으로 이어져 부정확한 예측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분류 알고리즘은 주어진 데이터에서 패턴을 학습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분류합니다. 따라서 학습 데이터의 오류, 노이즈, 잘못된 레이블이 포함되어 있으면 모델은 이러한 잘못된 패턴까지 학습하게 됩니다. 이는 가업이지 인, 가업이지 아웃 원칙과 같습니다. 마지막 8번째 퀴즈입니다. 테스트 사이즈 0.2와 랜덤 스테이트 41을 트레인 테스트 스플리트 함수에 설정했을 때 이 두 파라미터의 역할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테스트 사이즈 0.2는 테스트 데이터를 20개로 제한하고 랜덤 스테이트 42는 42번째 데이터부터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한다. 2번, 테스트 사이즈 0.2는 전체 데이터의 20%를 테스트용으로 분리하고 랜덤 스테이트 42는 난수 시드를 고정하여 매번 같은 분할 결과를 보장한다. 3번, 테스트 사이즈 0.2는 학습 데이터를 20%로 제한하고 랜덤 스테이트 42는 42개의 다른 분할을 생성한다. 4번, 테스트 사이즈 0.2는 20번의 교차 검증을 수행하고 랜덤 스테이트 42는 검증 반복 횟수를 지정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테스트 사이즈 0.2는 전체 데이터의 20%를 테스트용으로 분리하고 랜덤 스테이트 42는 난수 시드를 고정하여 매번 같은 분할 결과를 보장한다입니다. 테스트 사이즈 0.2는 전체 데이터의 20%를 테스트 세트로 나머지 80%를 학습 세트로 분리합니다. 랜덤 스테이는 난수 생성기의 시드 값으로 이를 고정하면 코드를 여러 번 실행해도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데이터가 분할됩니다. 이는 실험의 재현성을 보장합니다. 분류 알고리즘 기초 완벽 가이드를 완료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KNN, 로지스틱 회귀, 나이브 베이즈를 구현할 수 있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과 시각화 방법도 익히셨습니다. 실무에서 데이터 품질을 우선시하고 적절한 알고리즘을 선택하여 멋진 분류 모델을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